김정은 아내 리설주 몸비서 출신 탈북 12살 소녀의 증언 리설주의 충격 민낯 8가지. 선생님, 저요 강인하여 2015년 어느 봄날 온성군의 한 중학교 교실 12살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교무실 문 앞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몰랐습니다. 들어와 교무실 안에는 평소 보지 못하던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 흰 가운을 입은 사람, 그리고 냉랭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훑어보는 여자.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카메라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 벗어. 예? 선생님, 그게 무슨? 시키는 대로 해. 중앙당의 명령이다. 그렇게 시작된 검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키, 몸무게는 기본이었습니다. 치아 상태, 피부결, 손톱 모양, 발가락 길이까지, 심지어 속옷까지 벗겨진 채 온몸이 촬영당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신장 162cm, 체중 47kg, 가슴 둘레 82, 허리 57, 엉덩이 86, 피부 상태 양호, 치아 이상, 무시력. 좌 1.2, 우 1.2, 이 아이 괜찮네. 다음. 20명의 소녀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학교에서 외모가 뛰어나다고 소문난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검사에서 12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충치가 하나 있다. 무릎에 상처 자국이 있다. 피부에 점이 너무 많다. 한쪽 눈이 0.1 나쁘다. 옆에서 한 소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요, 저도 기회를 주세요. 닥쳐.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이야. 너희 부모들도 이미 통보받았어. 그 소녀는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나머지 8명. 내일부터 특별교육 들어간다. 집에 가서 짐 싸올 필요 없어. 필요한 건 다 준비되어 있어. 가족들에게도 어디 가는지 말하지 마. 이건 국가 기밀이다. 그날 밤 강인하라는 소녀는 부모님께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엄마, 나당 학교 간대요. 영광스러운 일이래요. 그래, 우리 딸 잘했어. 당을 위해 헌신하거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아이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4시 검은색 승합차가 소녀들을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3시간을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을 때 그곳은 산속 깊은 곳의 비밀시설이었습니다. 철조망이 3중으로 쳐져 있었고 감시탑마다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창문마다 철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없다. 너희는 1번부터 8번이다. 알겠나? 예. 한 여자 교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교관 리다. 앞으로 1년간 너희를 훈련시킬 것이다. 살아남으면 영광을 얻고 죽으면 명예를 얻는다. 모든 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첫날부터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한겨울 얼음물이 담긴 욕조에 8명의 소녀들이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30분간 버텨라. 숨만 쉬고 몸은 완전히 잠겨야 한다. 리설주 동지가 목욕하실 때 물 온도가 잘못되면 너희가 대신 들어가서 확인한다. 춥습니다. 입 닥쳐. 나가고 싶으면 나가. 대신 너희 가족은 모두 탄광으로 간다. 5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래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명의 소녀가 기절했습니다. 1명은 입술이 파래져서 실려나갔습니다. 3번. 실격. 끌어내. 그 아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폐렴으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얼음물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한 소녀가 항의했습니다. 교관 동지, 이러다 다 죽습니다. 교관 리가 뺨을 때렸습니다. 너희는 도구다. 도구가 말을 해? 리설주 동지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쌓인 산 중턱에 맨발의 소녀들이 줄을 섰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였습니다. 10km 달린다. 맨발로 꼴찌는 저녁 없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픕니다. 닥쳐. 리설주. 동지의 그림자가 될 몸이 이 정도도 못 참아. 리설주 그때 처음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훈련받는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의 몸비서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눈 위를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한 소녀가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못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여기서 죽는다. 교관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 소녀는 정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발가락 5개가 동상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는 눈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6명만 남았습니다. 자세 훈련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책을 올려놓고 4시간씩 서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조금이라도 굽으면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똑바로 서. 리설주. 동지 옆에 서면 1mm라도 구부정하면 총살이다. 이나의 무릎이 조금 굽었습니다.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아, 소리 지르지 마. 다시 4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소녀가 쓰러졌습니다. 깨우지 못했습니다. 탈진으로 끌려간 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5명이 남았습니다. 식사 훈련은 더 끔찍했습니다.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 먹어봐라. 예? 독이요? 맛있게 먹는 척하면서 독을 간별해내는 훈련이다. 시작. 실제로 독이 든 건 아니었지만 소녀들은 매 끼니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조미료 맛, 재료의 신선도, 조리, 온도까지 모든 것을 간별해내야 했습니다. 이 고기 어제 잡은 거죠? 틀렸어. 3일 전이야. 너 오늘 저녁 굶어. 이 된장 보름 전에 만든 거죠? 맞췄어. 2주 전이야. 통과. 매일 밤 화학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청산가리, 비소, 수은, 납작 독극물의 맛, 냄새, 색깔, 증상을 외워야 했습니다. 청산가리는 아몬드 냄새가 납니다. 비소는 무색무취지만 금속성, 맛이 살짝 납니다. 틀렸어. 매질 10대. 밤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호신술 훈련도 있었습니다. 12살, 13살 소녀들이 성인 남자를 상대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급소를 노려라. 주저하면 죽는다. 하지만 선생님, 하지만은 없어. 리설주 동지를 지키려면 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해. 남자 교관이 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나는 배운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딸렸습니다. 약해. 다시 매일 3시간씩 하는 격투 훈련으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언어 훈련도 있었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중국어, 영어를 하신다. 너희도 기본 회화는 할 줄 알아야 해. 매일 밤 12시까지 언어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잠은 4시간만 잘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불로 끈을 만들어 목을 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5번 나약한 것 시체 치워. 이제 4명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8명으로 시작한 훈련생 중 4명만 남았습니다. 2명은 훈련 중 사망했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명은 정신 이상으로 실려나갔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국가의 것입니다. 2016년 6월 최종 시험 날이 왔습니다. 오늘 4명 중 2명을 선발한다. 방 안에 리설주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구두, 속옷까지 실제로 리설주가 입던 옷이었습니다. 입어봐라. 리설주 동지와 정확히 같은 치수여야 한다. 이나가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 돌래 84cm, 허리 58cm, 엉덩이 88cm 딱 맞았습니다. 1년간의 혹독한 체형 관리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1번 합격. 다음 다른 소녀들도 차례로 입어봤습니다. 1명은 가슴이 조금 작았습니다. 1명은 허리가 1cm 컸습니다. 너희들 탈락. 선생님 제발요.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닥쳐. 끌어내. 비명이 복도에 울렸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총성이 들렸습니다. 한 발, 그리고 침묵에 잠깁니다. 이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탈락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이나와 다른 한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은 7번 본명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다 이걸 먹어봐. 접시 위에 음식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자마자 이나는 알았습니다. 미세한 아몬드 향 청산가리였습니다. 이건 독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냄새가 약간 다릅니다. 아몬드 향이 납니다. 청산가리입니다. 정답 합격. 다른 소녀도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망설이다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으악, 멍청한 것. 진짜 청산가리는 아니지만 내 혀는 일주일간 맛을 느낄 수 없을 거다. 탈락. 총성이 또 한 발 울렸습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 과정 끝에 이나는 리설주의 몸비서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1년간 지옥 같은 훈련 끝에 단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축하한다. 오늘부터 넌 인간이 아니다. 넌 리설주, 동지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소리내지 않고 감정도 없고 오직 주인만 따를 뿐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완벽해야 한다. 0.1g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리설주, 동지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실수하면 너와 내 가족 모두 죽는다. 예, 그날 밤 강인하는 처음으로 리설주를 봤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네가 새로운 몸종이구나. 이름이 뭐지? 강인하입니다. 동지, 이름 따윈 필요 없어. 앞으로 넌 그림자야. 알았지? 예, 동지. 리설주가 이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턱을 잡고 좌우로 돌렸습니다. 얼굴은 괜찮네. 근데 넌 이쁘면 안 되나 보다. 이쁘면 죽어. 예, 동지. 내 침실 문 밖에서 자. 24시간 대기하다. 내가 부르면 3초 안에 들어와야 해. 늦으면 바로 매질이야. 예, 동지. 이나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 리설주의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문에 댔습니다. 숨소리를 듣습니다. 규칙적입니다. 아직 주무십니다. 4시 10분 욕실로 들어갑니다. 물 온도를 정확히 38.5도로 맞춥니다. 0.5도라도 차이 나면 혼납니다. 수건을 정확히 45도로 따뜻하게 데웁니다. 화장대를 점검합니다. 화장품 하나하나 위치가 1cm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5시 식사실로 갑니다. 요리사들이 준비한 아침 식사 먼저 이나가 먹어봐야 합니다. 이 된장국 간이 어때? 조금 약합니다. 다시 만들어. 매일 아침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시식해야 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꼭꼭 눌러 담고 참아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독을 감별하기 위해서 밥, 국, 반찬 5가지, 과일 3가지 모두를 먹어봅니다. 씹는 속도, 맛, 온도, 신선도를 체크합니다. 이 사과 언제 껍질 벗긴 거예요? 10분 전입니다. 다시요. 5분 전 걸로 색깔이 변했어요. 6시에 리설주가 일어납니다. 그림자, 예, 동지. 3초 안에 침실로 들어갑니다. 2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물, 미리 준비해둔 생수를 건넵니다. 정확히 18도 얼음 3개가 들어있습니다. 얼음의 크기도 정확합니다. 가로 2cm, 세로 2cm, 높이 2cm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음, 최고 기온 23도입니다. 동지, 습도는 45%입니다. 동지, 오늘 일정은 오전 10시 군부회의, 오후 2시 예술 공연 시찰, 오후 6시 만찬입니다. 동지, 옷 준비해 드레스룸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일정을 확인합니다. 오전에 군부회의, 오후에 예술 공연 시찰 격식 있는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옷을 꺼냅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디올 스커트, 루이비통 구두 이 옷들. 북한 주민 100명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북한 주민 평균 월급이 3,000원인데 리설주의 샤넬 재킷 하나가 800만 원입니다. 이걸로 할까? 동지, 오늘 일정상 이 옷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옷을 꺼냅니다. 에르메스 재킷 1200만 원짜리입니다. 내 생각은 묻지 않았어. 내가 고른 걸로 해. 죄송합니다. 동지, 하지만 이나가 먼저 입어봐야 합니다. 혹시 옷에 이상한 것이 숨겨져 있을까 봐. 혹시 옷에 핀이 튀어나와 있을까 봐. 혹시 단추에 독이 발라져 있을까 봐. 옷을 입습니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핀이 찔리는지 확인합니다. 단추를 만집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벗어 이제 내가 입을게. 리설주가 옷을 입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퍼를 올리고 단추를 채우고 옷매무새를 정리합니다. 옷깃이 0.5mm라도 빗돌면 안 됩니다. 화장을 시작합니다. 화장품도 제가 먼저 테스트합니다. 손등에 발라봅니다.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합니다. 5분을 기다립니다. 발진이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립스틱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바로 다른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동지, 10가지 립스틱을 꺼냅니다. 제 입술에 하나하나 발라봅니다. 색깔을 확인합니다. 3번, 예, 동지, 화장이 끝나면 향수입니다. 샤넬 넘버 5를 뿌리기 전에 제 손목에 먼저 뿌려봅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리설주가 한 숟가락 뜨기 전에 제가 먼저 한 숟가락 떠서 먹습니다. 맛이 어때? 좋습니다. 동지, 리설주가 드십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삼키고는 얼굴을 찡그립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그림자. 죄송합니다. 동지, 뺨을 맞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얼굴이 붓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요리사. 끌고 와. 요리사가 끌려옵니다. 40대 여성입니다. 떨고 있습니다. 이 음식 누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습니다. 동지, 다시 만들어. 30분 안에 못 만들면 너 가족 모두 수용소야. 예, 바로 만들겠습니다. 요리사가 뛰어나갑니다. 저는 뺨이 부은 채로 옆에 서 있습니다. 피가 입안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삼킵니다. 30분 후 새 음식이 나옵니다. 다시 제가 먼저 먹어봅니다. 괜찮습니다. 동지, 리설주가 먹습니다. 이번엔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됐어 나가. 그림자, 넌 남아. 예, 동지, 너 맞은 거 치료받지 마. 그대로 있어. 네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내가 고생했잖아. 죄송합니다. 동지, 하루 종일 얼굴이 부은 채로 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어느 날 새 옷들이 도착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디올, 프라다, 루이비통 상자만 50개가 넘었습니다. 그림자, 정리해. 예, 동지,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컬렉션. 아직 매장에도 나오지 않은 옷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한 걸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국의 밀수업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으로 물건을 들여옵니다. 리설주의 드레스룸은 거대했습니다. 30평이 넘습니다. 벽 한쪽은 옷, 한쪽은 구두, 한쪽은 가방으로 천장까지. 빼곡했습니다. 마치 백화점 명품관 같았습니다. 옷을 정리하면서 가격표를 봤습니다. 샤넬 재킷 하나, 800만 원 에르메스 가방, 3천만 원 루이비통 구두, 200만 원 프라다 드레스, 500만 원을 계산해봤습니다. 이 드레스룸의 옷들 총 가치가 얼마일까요? 옷만 300벌, 구두 150켤레, 가방 80개, 보석은 따로 있었습니다. 옷 300벌이 평균 500만 원이라 15억입니다. 구두 150켤레에 평균 200만 원이라 3억 원입니다. 가방 80개에 평균 1000만 원이라 최소 8억 원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26억입니다. 보석까지 합치면 좋게 50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 평균 월급 3,000원에 연봉 36,000원이면 50억 원은 북한 주민 13만 명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몸은 리설주와 똑같아야 했습니다. 가슴 84, 허리 58, 엉덩이 88, 몸무게 48kg.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48.2kg였습니다. 그림자. 예, 동지, 너 살이 쪘구나. 200g. 죄송합니다. 동지, 오늘 저녁 굶어 내일 아침까지 48kg 만들어 못 만들면 매질 20대야. 예, 동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물도 못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47.8kg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밀 체형 검사가 있었습니다. 옷을 모두 벗고 섭니다. 가슴, 허리, 엉덩이, 팔뚝, 허벅지, 종아리 모든 부위를 재십니다.
허벅지가 0.5cm 커졌어. 죄송합니다. 일주일간 운동량 2배로 늘리고 식사량 절반으로 줄여. 예, 그렇게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설주의 복사본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리설주가 새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림자, 네가 먼저 입어봐. 예, 동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빨간색 이브닝 드레스. 등이 깊게 파인 디자인 가격표를 봤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거울 앞에 서봐. 리설주가. 제 뒤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똑같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키, 같은 체형, 같은 얼굴형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너도 이쁘네. 근데 넌 평생 이런 옷 입을 일 없을 거야. 알지? 예. 동지, 넌 그냥 내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빛을 받으면 안 돼. 그림자는 평생 어둠 속에 있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빛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의 자녀들은 3명으로 큰딸, 둘째 아들,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언니 재밌어요. 뭐가 재밌니? 걔 흉내 시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림자, 걔 흉내 내봐. 예. 시키는 대로 해. 이 애들 왕족이야. 거역하면 죽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14살 소녀가 내 발로 기어갔습니다. 멍멍.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개 같아. 꼬리 흔들어봐.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 기어갔습니다. 아이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개네. 엄마, 밥 줘도 돼요? 그래. 줘봐. 바닥에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진짜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손을 쓰면 안 됩니다. 얼굴을 숙이고 입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재밌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4살 소녀가 개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그림자, 재밌지? 내 인생이야. 받아들여. 예, 동지. 또 어느 날 큰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림자, 이거 풀어봐. 죄송하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 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학 문제였습니다.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틀렸어. 손등을 자로 내리쳤습니다. 다시 풀어. 다시 풀었습니다. 이번엔 맞았습니다. 네가 나보다 똑똑한 척하지 마. 넌 그냥 하녀야. 하녀가 공부를 왜 해? 독이나 간별하려고? 하하하. 죄송합니다. 아이는 저를 때렸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뺨을 때렸습니다. 1대, 2대 때리면 기분이 좋아져. 엄마가 그랬어. 하녀들은 때려도 돼. 동물이니까. 12살 소녀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겨우 2살 아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왕족이었고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날 밤 리설주의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동지, 괜찮으십니까? 리설주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림자 들어와. 예, 동지. 나나 지쳤어. 매일 웃어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이건 뭐지? 리설주가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그 사람 김정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냥 전시용이야. 예쁜 인형이야. 동지, 너 알아?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가수가 되고 싶었어. 자유롭게 노래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리설주가 거울을 봤습니다. 지금은 뭐야? 독재자의 아내. 그냥 장식품이야. 그 순간 리설주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히스테리가 시작됐습니다. 나가라고. 넌 왜 듣고 있어? 네가 뭔데? 화장품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지, 나가. 당장 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설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림자, 오늘 날씨는 맑음입니다. 동지, 어제 일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리설주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고통과 저의 고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황금 세장에 갇혀 있었고
저는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 몸종이 배치됐습니다. 리설주의 공개. 활동이 많아지면서 몸종이 한 명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박순희로. 15살이었습니다. 저처럼 1년간 지옥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녕, 나는 그림자야. 나는 그림자아이. 우리는 경쟁자였습니다. 리설주는 우리를 경쟁시켰습니다. 너희 둘 중 한 명은 필요 없어. 6개월 후 평가해서 탈락자는 제거할 거야. 예, 동지. 그날부터 지옥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는지, 누가 더 정확한지, 누가 더 완벽한지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실수했습니다. 물 온도를 0.3도 틀리게 맞췄습니다. 그림자아이. 넌 뭐 하는 거야? 매질이 시작됐습니다. 회초리가 순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도우면 저도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밤에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도와줘요. 나 못 버티겠어요.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 제발요. 안 돼. 넌 내 방법을 찾아야 해. 순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냉혹해져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평가의 날이었습니다. 그림자, 네가 더 우수해. 그림자아이. 넌 탈락이야. 동지, 제발, 끌어내. 순이가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인간성은 죽어버렸습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리설주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만나는 날입니다. 그림자, 오늘은 완벽해야 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 실수하면 너와 내 가족 모두 죽어. 예, 동지. 아침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화장, 옷, 헤어스타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즐비했습니다. 카메라 수백 대가 리설주를 비추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설주 여사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악수, 미소, 포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음식에 독이 있을까? 누가 리설주를 공격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모든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냉면, 갈비, 불고기 모두 이상 없습니다. 리설주가 먹었습니다. 카메라가 찍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맛있네요. 리설주가 웃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리설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그림자. 잘했어. 감사합니다. 동지. 오늘 하루 쉬어도 돼. 감사합니다. 동지.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루를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순이의 얼굴과 죽어간 훈련생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던 그때 리설주는 러시아 방문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림자, 오늘은 외출해도 돼. 3시간 동안. 이 리스트대로 내가 입을 옷 사오라고. 감사합니다. 동지. 4년 만에 외출 허가였습니다. 4년 동안 저는 관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평양거리로 나왔습니다. TV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이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말라 있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물물, 급히 근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저기, 물 좀 주세요. 돈 있어? 아, 돈이 없으면 안 돼. 제발요. 사람이 죽어가요. 내 알바 아냐. 나도 먹고 살아야 해.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배고파 3일째 굶었어. 손주 좀 부탁해. 할머니. 할머니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냥 길가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 순간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리설주의. 드레스룸 50억 원어치의 옷들, 몇끼 10가지가 넘는 음식들, 먹다 남으면 버려지는 음식들.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만 해도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3일을 굶어 죽어가는 할머니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사회주의 낙원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매일 배고프 들어서 추워서 누군가 죽어갔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어디 갈 데 있어? 없어요. 할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수용소의 아빠가 남한 드라마 봤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관저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걸까? 저 할머니가 죽어가는 동안 나는 48kg을 유지하기 위해 밥을 굶고 있었다.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며칠 후 청소를 하다 리설주의 서재에서 이상한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잡지였습니다. 보그 코리아 2019년 12월 호. 어떻게 북한에 들어온 걸까요? 몰래 펼쳐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진이 있었습니다. 명동, 강남, 이태원 반짝이는 불빛들. 웃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손이 떨렸습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 북한은 1,000달러도 안 된다는데 30배 차이가 넘습니다. 더 넘겼습니다. 대학교 소개 기사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논하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을 비판하면 수용소행입니다. 사상검열의 세뇌교육으로 통제합니다.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K-팝 기사입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 같은 한국인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 마지막 페이지 광고였습니다.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도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탈북하자고, 여기서 나가자고. 리설주의 그림자로 평생 살 수는 없다고. 14살부터 18살까지 4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리설주의 러시아 방문 날이었습니다. 그림자, 너도 따라와. 예, 동지. 평양 순환공항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김정은 전용기는 사치의 극치였습니다. 금박 장식, 가죽 소파, 샹들리에가 가득합니다. 모스크바. 도착해 5성급 호텔 체크인하고 최고급 스위트룸에 들어갑니다. 그림자, 내 방 옆방에서 대기해. 예, 동지. 밤 10시 리설주가 잠들었습니다. 경호원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30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지금이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권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만 빠져 나갑니다. 리설주의 한국 잡지 한 권만 챙겼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릴까봐 신발을 벗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2층, 3층 로비에 경호원이 보였습니다. 숨었습니다. 화장실에서 5분을 기다렸습니다. 경호원이 지나갔습니다.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밤거리는 3월인데 영하 5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한국 대사관? 위치도 모릅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추웠습니다. 실례합니다. 익스큐즈 미. 외국인이 다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헬프. 플리즈 헬프. 뭔가요? 왓츠렁? 북한 탈북자입니다. 남한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멀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모두 피했습니다. 북한 탈북자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새벽 2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너 북한 사람이지? 중국어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얘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따라와.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외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로 10명 정도였습니다. 새 상품이 왔네.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이나는 방에 갇혔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예요? 20대 초반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인신매매단이야. 우린 팔려가는 거야. 안 되나 임신했는데. 한 여자가 배를 잡고 있었습니다. 5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성매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너 이리 와. 임신한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싫어요. 남자가 그녀를 때렸습니다. 끌고 나갔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 물 한 컵,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만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너 나와. 저를 가리켰습니다. 어디로? 시끄러워 나와.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중년 중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배가 나왔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야? 네. 깨끗합니다. 값 좀 쳐주시죠. 얼굴 보세요. 이쁘잖아요. 얼마? 5,000달러. 제가 5,000달러에 팔리는 중이었습니다. 700만 원 중고차 한 대 값입니다. 3,000. 에이, 이 여자. 예쁘잖아요. 18살이고 4,000. 됐어 4,000. 저는 560만 원에 팔렸습니다.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안 돼. 놓으세요. 시끄러워. 뺨을 맞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차에 실렸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연길 50km 중국 연변이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에 차가 멈췄습니다. 휴게소였습니다. 화장실 가게 해주세요. 도망가려고? 안 돼. 제발요. 정말 급해요. 생리 중이에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도망가면 죽는 줄 알아. 내가 이미 돈 냈어. 너 내 거야.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작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18살. 48kg의 몸이라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뒤쪽 숲으로 뛰었습니다. 야, 어디 가? 남자의 고함 소리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나는 숲속을 계속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발에 돌에 찍혔습니다. 30분을 뛰었을까요?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농가 근처에서 깼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3일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 애가 왜 이렇게 됐어? 피투성이잖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줬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4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북한에서 왔지? 예. 혼자? 예.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공안이 순찰 돌아잡히면. 북송이야.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예.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저예요. 네. 또 한 명 왔어요. 응. 데리러 와주세요. 급해요. 1시간 후 30대 남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성우입니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4년 만에 듣는 따뜻한 한국어. 한국분이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도망쳤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성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설주 몸비서였다고요? 예, 이건 큰일인데 북한이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온 나라가 뒤집혔을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가야 해요. 여기 있다간 바로 잡힙니다. 중국 공안도
협조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숨어 지냈습니다. 2주 동안 여러 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매일 밤 집을 바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아파. 왜 그래요?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습니다. 조선족 의사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6주입니다. 뭐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때 생각났습니다. 인신매매단에 있을 때 의식을 잃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음식에 뭔가 탔었나? 아기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예요. 아기도 살려야죠. 어떡해요? 한국 가요. 거기서 나아요. 한국에서는 안전해요. 병원도 좋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2020년 6월 드디어 한국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내일 새벽 2시 공항으로 가요. 위조 여권 준비했어요. 150만 원 들었어요. 저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새벽 선양공항이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이름은 장래의 사진은 저와 비슷한 다른 여자 나이 25세로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검색대. 통과할 때 긴장하지 마요.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처럼 행동해요. 네, 검색대로 갔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검색관이 쳐다봤습니다. 여권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거 본인 맞아요? 예, 4년간 배운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검색관이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권 좀 봐요. 사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두 명이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기 급해요. 비행기 놓쳐요. 조용히 해. 땀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김성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제 아내인데. 아내요? 네. 신혼여행 가는 중입니다. 한국으로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려고요. 김성호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조 결혼증명서였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가세요.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안전해요. 3시간만 버티면 대한민국이에요. 정말요? 정말 대한민국이요? 정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신 분들은 이쪽으로 저는 김성호 씨가 통역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 탈북자입니다. 보호 신청합니다. 입국 심사관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 후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따라오시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강인아입니다. 북한에서 뭐 했습니까? 리설주 동지의 몸종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5명이. 조사관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리설주의 몸종? 예, 증명할 수 있습니까? 리설주 동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옷, 치수, 좋아하는 음식, 일상, 성격, 습관, 리설주의. 비밀 모드를요. 3일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드레스룸, 명품, 아이들, 훈련, 학대, 히스테리, 김정은과의 관계 등을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리설주의 내밀한 생활을 아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 정보들 국가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시스템, 컴퓨터 교육, 휴대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2020년 9월 20일 강인아 씨. 오늘부터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강인아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해 3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희망이요. 김희망. 희망? 예쁜 이름이네요. 좋습니다. 김희망 등록하겠습니다. 제 딸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그림자로. 살지 않고 빛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년 후 2025년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입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4살 희망이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집이야. 엄마랑 나랑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여기 태양. 태양은 따뜻해요.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 그리고 큰 태양입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우리 정말 행복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 63빌딩,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5년 전, 저는 리설주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인격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딸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놉니다.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개 흉내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하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될래. 그래, 희망아, 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넌 그림자가 아니야. 넌 빛이야. 태양이야.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자유도 없이, 인격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독재자와 그 가족들의 사치를 위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70년 전, 이 땅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땀 흘려 일했고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전 세계가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김정은 왜 두려워할까요? 자유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림자들에게도 자유의 손길을 뻗어야 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 자유 통일의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북한의 진실, 탈북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